건축물로는 되게 막 그 대단하고 기술도 그런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는 대단하지만은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시대도 좀 안 좋은 상징도 갖고 있잖아요. 뭐 그 사치스러운 거 이런 거.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이 굉장히 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인데 가장 놀라운 거는 이거를 건축하는데 10년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 랜드마크 건물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한 25년, 30년씩 걸려서 막 한 왕의 재임 기간 중에 계속 그리잖아요. 근데 저 엄청난 건축물을 5년 안에 했다는 건 얼마나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었는지, 체계적으로 움직였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한 5만 명 정도 수용하게 돼 있는데 엄청난 규모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계획되는 아레나 제일 큰 게 2만 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크네요. 그거보다 큰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아레나가 있어요? 실내 지금. 야구장, 그것도 아레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5만 명이 다 평등하게 자리를 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계급에 따라서 또 앉을 수 있는 위치가 달랐대요. 그래서 지위가 높을수록 경기를 더 잘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좌석으로 배치가 되고 계급이 낮을수록 정말 안 보이는 막 뭐 그렇겠죠. 기둥 뒤나 막 이렇게 구석진 자리로 배치가 요즘도 됐다고. 그래요. 지금 요즘은 똑같아요. 근데 요즘은 요즘은 돈이면 똑같아요. 되잖아요. 요즘은 S석이냐 아니, R석이냐 아니, 그런 거잖아요. 돈 네. 가격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지금은 계급 사회가 아니니까. 근데 이때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콜로세움이라는 공간은 로마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로마인들은 일단 정복지 도시, 일단 정복을 하면은 도시를 일단 만들고 거기다가 꼭 신전과 콜로세움을 지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로마 건축물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겁고 거대한 건축물을 왜 지었을까요? 힘들게. 내가 이만큼 어려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난 권력이 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군대가 어딜 정복지를 딱 갔어요. 그래서 콜로세움을 짓고 퇴각을 했잖아요. 군대가 철수를 하더라도 그 건물을 딱 보면은 야, 이 엄청난 건물을 남긴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항상 두렵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콜로세움뿐만 아니라 고인돌, 영국의 스톤인지, 이집트의 피라미드, 뭐 중국의 만리장성 이런 대표적인 상징적인 건축물들은 다 권력의 상징인데 그 이유는 짓는데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건축물을 볼 때 제일 첫 번째 보는 거는 야, 이 건물이 얼마나 짓기 힘들었을까 그걸 봐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초고층 건물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크라이슬러 빌딩, 쌍둥이 빌딩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지난 좀 전에 배웠던 게 뭐냐면 높은 곳에 이렇게 대단을 만들어서 시선이 모이는 곳에 가면 권력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배웠던 거는 내려다보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민주주의 사회를 만든 그런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테네에 있는 원형극장이에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까 우리 배운 원리를 보면 시선이 집중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선이 집중된다는 면에서 보면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 권력자인데, 근데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은 관객을 올려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관객이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꼭대기 제사장만 올라갈 수 있다면 이 아테네 원형극장의 무대에는 누구든지 내려가서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권력이 순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콜로세움과 아테네 원형극장 사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딱 보시면은 아테네 원형극장을 180도 회전을 해서 붙이면은 원형의 콜로세움 경기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런 건축물의 구조가 그 시대의 사회 계급을 보여주는 사회 그렇죠. 구조를 보여주는 그렇죠. 거겠네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보면은 이 사회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원형극장을 만들 때는 그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딱 보시면은 뭐가 큰 차이점이냐 하면은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콜로세움은
마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관객들끼리 마주 보는 시선이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닥불을 우리가 피우잖아요. 우리가 모닥불을 딱 피우는 순간 동그랗게 앉으면서 다 모닥불을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구심점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의식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동그랗게 생긴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때 가족이라고 하는 유대감이 더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어떠하게 시선이 보이느냐, 마주보게 돼 있느냐, 한쪽으로 시선이 모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공간 구조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 콜로세움의 가장 큰 특징은 동그란 공간을 만들어서 공연을 같이 보기도 하고 또 관객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게 한다.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죠. 시선을 모을 수 있는. 황제가 권력을 가지려면 그만큼 한 나라의 국민의 단결력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동그랗게 만들고 서로 쳐다볼 수 있는 야 우리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또 다른 목적은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배우는 게 이제 제국이 계속 커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람 다스리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콜로세움 만들어서 진짜 이제 백성들을 천체에 대해서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맨날 놀게 하고 뭐 공연 보여주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또 있어요. 이게 빵과 서커스. 네. 라틴어로 panem et circenses. 빵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때는 1년에 몇 번 한 전 국민 아니지만 이제 로마 시민들한테 빵을 나눠줬었어요. 실제로 밀이나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콜로세움 통해서 계속 놀아주고. 그러니까 천체에 대해서 생각 못하게 하는 거죠. 그때부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정책이 있었네요. 네. 자, 콜로세움에서는 보통 이제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는 대결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뿐만 아니고 사자나 호랑이, 맹수 같은 싸움을 붙이거나 심지어는 뭐 검투사들이나 사형수들이 맹수들과 대결을 하기도 하고 너무 잔인해. 그리고 또 그리스 원형극장 같은 경우는 천장이 열려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천막 구조를 통해서 지붕을 덮어서 약간 절반 정도의 실내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문제를 하나 한번. 아 오래간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 갑자기. 자, 로마 제국 시대 콜로세움에서는 아주 특별한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나우마키아라고 불리는 이 전투는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어려운데? 들어본 것 같아 나우마키아? 이거. 뭘까요? 진짜 스펙타클한 거였습니다. 아 전혀 모르겠다. 내가 볼 때는 이분들 못 맞힐 것 같아. 자, 힌트를 드릴게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평화롭잖아요. 근데 전쟁을 구경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영화를 보시면 가끔 가다가 대작 영화들이 나오죠. 대작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뭘까요? 가장 그 당시 스펙타클한 전투가 뭐 투석기를 쓰는 건가요? 아니고요. 진짜 여기서 어떻게 이런 걸 했지? 이 당시에 특수 촬영 기술이 이 정도까지. 촬영이요? 뻔한 걸로 이거. 그러니까 막 전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무대가 있잖아요. 근데 전쟁하는 장소들이 다르죠. 알겠다. 알겠다. 해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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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해상전? 해상전을 연출하는 거지. 물을 채워가지고 배. 와. 모의 해상 전투를 했어요. 와. 경기장 내부에 배를 띄워가지고 해상 전투를 하는데
당시 상황을 상상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물을 채워가지고 배. 물을 채운 거예요? 설마 진짜 바다를 만들었다고? 와. 제작비가 부족해서 약간 좀 싸구려로 만들어요. 아 CG 너무 깨네요. 너무 신기한데 이거 자체가? 볼만했겠네요, 진짜. 초월한다. 배를 저기다 어떻게 실었지?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이 콜로세움에 여기에 이 큰 공간에 물을 채워서 해전을 했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렵잖아요. 아니 저는 콜로세움 가본 적이 없는데 일단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가 좀 짐작이 가네요. 네. 저렇게 해상전할 정도면. 저 근데 마르티알리스 시인의 기록을 보면은 그날의 현장 모습을 대략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 곳에서 처음으로 이 성스러운 공연을 보러 온 당신. 바다 같은 물, 배들의 전쟁. 놀라지 마, 나는 당신에게 말했지. 이곳은 원래 육지였다고. 이게 진짜 사람들이 압도됐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야 이거는 정말 와 라스베가스 쇼 같은데요? 그렇죠. 오쇼 같은 그런 거죠. 어. 정말 기술적으로 그 물을 어떻게 끌고 왔을까 또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가서 보시면은 배수관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물 쫙 넣고 또 쫙 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물이 풍부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지금 충격받은 게 로마 시대 때는 그 네. 상하수도 시설이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도시가 로마예요. 이 물과 도시 이거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게 인체에서 혈액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제대로 공급이 돼야지만 이 도시가 돌아가는데 상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가 강력한 제국이 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이게 보통 로마에도 강이 있거든요. 네, 티베르 강이라고 하죠. 그 강이 사실은 수량이 되게 부족해요. 10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물의 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0km 떨어진 티볼리 같은 물이 풍부한 시골에서 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펌프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땅으로 이렇게 물을 끌어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곡이 이렇게 푹 꺼져 있는 데가 있으면은 거기 물이 한번 내려가면 못 올라오니까 거기다가 다리를 만들어서 물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퀴덕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야 다리도 그냥 물 풀어진 것 치고 예쁘게 지잖아요. 뭐든. 네. 아까 이 로마는 사실 건축적으로 봤을 때는 아치가 만든 제국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동글동글하게. 만약에 이거를 옛날에 그리스나 아니면 이집트 시대에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은 저런 수로를 아치가 아니고 다 벽으로 세웠을 거라고요. 아치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아치라는 구조를 잘 이용해서 최소한의 건축 재료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맨 밑에 아치가 제일 두껍죠. 네. 중간쯤 가면 좀 폭이 좁아져요. 좁아지고. 그다음 위에 가면 더 작은 것들로 되죠. 촘촘하게.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저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지진 났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가 될 수 있게끔. 이게 예뻐 보이냐. 아 참. 여기 보시면 수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퀴덕트 위로 물이 쭉 흐르는 거죠. 이게 정말 한 1000분의 1 정도의 기울기로 완만하게. 여러분들 지금 쓰시는 화장실에 물 빠지는 배수가 한 100분의 1 정도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100m 갈 때 1m 높이 차이가 정도. 근데 이건 여기 1000m 갈 때 1m. 진짜 완만하게 만든 거죠. 아 멀리서부터까지. 멀리서부터 갖고 오기 위해서 올라오고. 기울기를 제일 완만하게 만들어야지 아주 먼 데서부터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무슨 기술로 그렇게 미묘한 이렇게 경사를 어떻게 만들었을 건지. 그러니까 수평 때도 없을 텐데. 그걸 물을 이렇게 따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높이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흘리면은 한쪽으로 기울면은 이쪽이 기울었구나. 그걸 봐서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도심을 가로지르는 상수도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면 지금은 우리 상수도 시스템 어디 있어요? 지하에 다 지하에 들어가 있죠. 있죠. 기술은 발달을 할수록 눈에 안 보이는 대로 숨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지상으로 다니다가 지금 지하철로 지하로 들어가 있잖아요. 전봇대도 지중화로 만들고. 그래서 점점 도시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쪽으로 좀 숨기죠. 로마에 가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광장 옆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뭔가요?
분수예요, 분수. 분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분수가 많은 이유가 그 상수 시스템인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트레비 분수죠. 트레비 분수 한번 볼까요? 엄청 유명한. We haven't spoken one word. Been an endless summer. 참 예뻐. 예쁘게 만들었어. 아트야 그냥. Neighbors leaving for work. 저거 학생 진짜 멋있다. 저 트레비 분수 보면 네. 영화 로마의 휴일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항상 동전 던지러 가는 뭔가 랜드마크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저 트레비 분수에 재밌는 설화 같은 게 있더라고, 이야기가. 오른쪽 맨 위층에 있는 그 창문은 진짜 창문이 아니라 그림이래요. 아 그래요? 그림이래요. 아 그래요? 어디가 그림이라고요? 저기 오른쪽 맨 위층. 그게 실제 창문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뭐 여기에 살던 아리따운 여인이 창문에 나타날 때마다 남자들이 자꾸 막 치근덕대고 그러니까 아예 창문을 막아버리고 그림을 그렸다, 이런 설도 있고. 에이 그건 안 믿어. 아니 저 창문 말도 안 되는 들어. 소리.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서 있는지 귀신인 줄 알았겠죠. 귀신. 이런 썰이 있어요. 재밌는 썰 진짜 많아요. 이렇게 도시의 분수를 많이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고대 로마 때부터 상수도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실제 로마 시민 한 사람이 사용한 당시의 물은 당시에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의 양의 수십 배에 달했다고 해요. 엄청 풍부했던 거죠. 그 증거를 보여주는 유적지가 로마에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정식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정식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고대 로마의 물 사용량이 엄청났다는 걸 보여주는 건축물입니다. 사진 속 건물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 정답. 은재 씨. 물탱크죠. 네, 비슷하나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답. 네, 다니 씨. 목욕 시설. 목욕 시설. 네, 맞았습니다. 아 목욕탕. 물론 하죠. 뭐 씻는 거 배우시. 아, 목욕탕. 엄청 크네 목탕이. 카라칼라 목욕탕입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큰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기둥 간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진짜 이 위에 있었던 돔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돼요. 이 위가 이제 다 덮여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거기 가봤는데 엄청 크고 아직까지 이렇게 목욕탕 엄청 예쁘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바닥에 모자이크도 있고 뭐 네. 다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거기 아직까지 가면 이렇게 모자이크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때 갔을 때 배웠던 게 지금의 한국의 찜질방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목욕만 하는 거 아니고 약간 운동도 하고 미용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휴식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물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거기 거의 온돌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그때 이미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예. 휴포카우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바닥난방도 하고 물도 뜨끈하게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네. 찜질방처럼. 아, 난 그래서 착각을 했는데 대중목욕탕 우리나라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국이 만들어진 거죠. 와. 제국이 목욕을 하니까 전염병에 강할 거 아니에요. 위생적이니까. 그렇죠.